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관리, 잡초관리, 그리고 벼 생산비 절감 기술을 하고, 우리 이제 한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분야들, 농업인들이 이득을 보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 때문에 작년도 농사가 정말 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평군 같은 경우 이모작 대비 때문에 실제로 물을 너무 빨리 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한테 무서웠는지 물을 안 대십니다. 출수기 때 바싹 말라있는 논, 물론 장성 쪽에서 장성댐에서 내려오는 물관리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물관리가 안 돼서 수량이 빠졌다,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를 해서 말씀을 하고 하시는데요. 한번 다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가분들이 짓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물관리하고 뭐가 다른지 하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양 직후 물관리입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원래 이제 이양하고 나서 물은 되지 않고 그대로 관리하다가 나중에 3일 정도 이제 후에 물을 대는 게 맞습니다. 잡초 관리상은 사실 좀 불리한 면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분월 초기 물 관리는 이제 이양 일주일 후부터 활짝 촉진을 위해서 물을 깊이 대시는 부분이고, 그 전에 물 관리들 제초제가 들어가는 부분, 제초제 피해가 나오는 부분이 이 시기 전 초기 물 관리 때 피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양전 처리제에 의하고, 그리고 이 분할성기가 된 활착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또 다시 초기 제초제가 들어가서 나오는 제초제 피해들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간 물떼기, 요거는 보통 세형 누설교육은 이런 분야까지는 여기까지는 말씀 안 드립니다. 여름철 영농 교육 때 말씀을 드리죠. 이양 30일에서 35일이 지나면 중간 물을 강하게 떼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이렇게 금이 쩍쩍 갈 정도로 떼줘야지 안에 있는 유해가스들이 배출이 되었고 토양 산소가 공급되면서 새 뿌리가 나오면서 뿌리가 깊게 물을 찾아 들어갑니다. 도복 방지도 되고 헛새 끼치기도 억제가 되고 쓰러짐 방지도 된다. 그래서 중간 물떼기 시기고요. 그 다음에 유수 형성기, 수인기까지 물 걸러대기. 물 걸러대기가 뭐대요? 감당한 수가 뭔가요? 물을 3일 동안 대고 이틀 동안 빠지게 놔두고 다시 3일 동안 대고 이틀 동안 빠지게, 이렇게 관리하는 게 물 걸러대기입니다. 뿌리 활력 증대, 도벽 경감에도 되고, 물을 넣었다 뺐다, 이런 과정들 반복하시면 되고요. 출수기 때는 물을 꽃가루 바지 촉진을 위해서 물을 보통 물 높이로 대주시는 게 맞고, 그 이후에 등수기 또 물 걸러대기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다가 완전 물떼기는 출수 후 35일 전후로 해서 보시는 표와 같이 출수 후 30일, 출수 후 40일 했을 때 수량 지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완전 및 청미, 미숙립 비율도 가장 좋다라는 저렇게 나온다라는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물떼기가 중요합니다. 요거를 실천해 주시는 게 물관리 비법.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어렵습니다. 잡초 관리입니다. 제초제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요. 쓸 수 있는 제초제들도 워낙 많고, 그래서 남용해서 문제가 되는 게 제초제입니다. 실제적으로 논에서 문제가 되는 잡초가 이렇게 많긴 하지만 20여 정도 밖에 안 되고, 이 정도 잡초는 다 이제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초제 처리 시 유의사항은 내 잡초가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 정확한 제초제를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1년생 잡초인지 사초가 잡초인지 나무기 잡초인지 요렇게 나눠서 어떻게 체계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가 중요하고요. 그 제초제에 따라서 토양에 처리하는, 수면에 처리하는, 그리고 직접 잡초에 맞아야 되는 이런 제초 종류가 다릅니다. 용도별 제초제 사용 방법 준수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항성 잡초 체계 처리도 저항성 잡초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계 처리를 해줘야지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초제 처리하실 때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라는 거. 사용 방법, 과다 살포 금지, 중복 살포 금지, 약해 주의사항 읽어보시고 살포하시기 바랍니다.
제초제 피해입니다. 이거는 어떤 제초제든지 다 피해가 나옵니다. 피해가 안 나올 수가 없고요. 대부분 피해가 나오는데 그게 적게 나오느냐, 조금 많이 나오느냐 이 차이지, 제초제가 나오는 피해 환경은 대부분의 농약병에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질답들, 물이 잘 빠지는 놈들, 거기에 따라서 물이 많이 빠져버리면 물이 부족한 놈들, 균평 작업이 불량하거나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들쑥날쑥한 놈들, 그리고 천식으로 얇게 심어졌을 때, 그리고 약재에 따라서 고온 조건으로 갔을 때 약해가 나오는 것들, 그리고 과다 및 중복살토, 사용 방법 준수, 분무기 활용하지 말아야 했는데 분무기 갖고 뿌려가지고 약해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혼용살포, 그리고 변조비 사이클론 성분의 제초약병이 찰병, 흥비암. 한번 농약병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피해입니다. 초기에 제초제 해고 바람에 쓸려가지고 제초제가 한쪽으로 몰리면서 나오는 피해들이고요. 요거는 논두개 제초제하면서 비산돼가지고 피해 나오는 현상이고, 그리고 중복살포.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이양전 처리제를 하고 나서 최소한 10일 정도는 건너야 됩니다. 12일 요 정도 해야 되는데 8일 만에 1일주일 만에 제초제 초기 물관리 실패로 해서 다시 뿌렸을 때 중복살포 피해, 그리고 많은 제초제에서 나오는 증상인데요. 이런 물이 잘 빠지는, 이런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많이 빠져서 나오는 이런 피해들,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 왕우렁이, 말씀드렸듯이 왕우렁이 가지고 일반 농가, 일반 재배 농가들도 친환경 재배 농가들만 쓰는 거 아니죠. 일반 재배 농가들도 왕우렁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정지 작업 직후에 1.2kg 정도 뿌리게끔 되어 있고요. 왕우렁이가 먹지 않는 잡초는 요 정도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왕우렁이가 제초를 그렇게 잘 하기 때문에 일반 재배 80% 정도 되는 농가들이 대부분 다 왕우렁이를 넣고 시작을 합니다. 먹지 않는 잡초는 이렇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잡초 체계 관리입니다. 논잡초관리 길잡이라는 국립식량과학원 책자고요. 여기에 따르면 1년생 잡초가 많이 발생하는 논, 2년생, 단년생 잡초가 많이 발생하는 논, 그리고 뭐 그 난방계 잡초 중에 어떤 버플, 뭐 요렇게 초종별로 해가지고 관리 체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양전 처리제, 초기 처리제, 초중기, 중기, 중기, 이렇게 체계 처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자기에 해당되는 사항을 찾아서 잡초 방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벼 생산비 절감 기술입니다. 이거하고 싸움이죠. 지금 현재 농업은 생산비 절감을 줄이기 위한 싸움입니다. 안 그러면 두 분이서 2인 1조로 작업을 하시거나 혼자 하시게 되면 이항기를 세우고 뭐를 보급해야 되는데, 지금 시행하는 것처럼 뭐를 보급할 때도 이항기는 오로지 반드시 선을 놓고 이항을 해도 이항을 한다는, 이게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면 전 논을, 지금은 직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돌아서 다 심고 나오는 기술까지도 앞으로는 발전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드문모 심기입니다. 소식재배라고 예전에 했었는데 어느 순화 때문에 드문모 심기. 드문모가 뭐죠? 드문모 심기가 뭐죠? 드문드문 심는다가 드문모 심기입니다.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고요. 거기에 조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육묘 과정 중에 기술이 들어가긴 하고, 파종량이나 뭐 이런 이제 기준들을 정해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농가들, 기존에 뭐 친환경 농가들은 60주까지도 이렇게 60주 이하도 다 재배하셨기 때문에 37주에서 50주까지 드물게 심는 방법이 드문모 심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전후로 해서 육묘기간은 15일에서 21모, 파종량은 220에서 250g, 주당 번수는 6개 내외, 그리고 육묘상 처리를 이렇게 한다. 그리고 시비관리는 기비수비, 이삭거름을 이렇게 준다라는 게, 이게 다입니다. 드물게 심음으로써 나타나는 장점들,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농법이 굳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넓게 잡고 심자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관건이 뭐냐면 결주입니다. 드문모 30에서 30을 잡고 심다 보니까 한 주씩 빠지게 되는 데서 전부 결주가 나온다는 거죠. 이건 봐요. 결주가 나오게 되면 바로 수량하고 직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이고자
드문모 신기 전용 모판들이 나왔습니다. 일반 모판에 비해서 요 지금 밑에 부분이 다르죠? 전용 모판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생육사항이고, 그거하고 더불어 일반 이항기에서도 50주까지 가능한데 더 정밀하게 심기 위해서 식부암하고 레일 치추까지 교체를 해가지고 심게 되면 등모 심기에 훨씬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는 내용. 등모 심기. 그래서 경제성이 이렇게 높다라는 내용입니다. 물에 댄 논 위로 드론이 날아갑니다. 지파 재배입니다. 드론을 위한 위에서 지파고요. 접시에 직접 논에 뿌리는 겁니다. 이거 말고 모는 전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론 헬기 방제. 예. 지금은 경운기 잡고 줄 잡고 이렇게 방제하는 풍경이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은 많이 보편화가 된, 이게 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넌두렁 P필름 설치라고 합니다. 넌두렁에 물 빠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모짜리 일회간주, 모짜리 상에 있을 때 살균제, 살충제, 영양제를 한 번 처리하게 되면 90일까지 병해충이 방제가 된다라는 모짜리 일회간주 기술하고요. 포트 육묘재배입니다. 기존에 3알에서 4알 정도만 이 포트에, 전용 포트에 파종을 해서 육묘해서 들어가는 포트 육묘재배입니다. 이항 과정은 똑같고요. 전용 이항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항을 합니다. 포트 육묘의 장점은 뭐냐면요, 뿌리가 찢어져서 심기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활착이 빠릅니다. 초기 물 관리에 유리하겠죠, 당연히. 이모작하고 난 후에 활착이 빠르기 때문에 생육이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 빼고 뭐 상토량이 줄고 뭐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한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렇게 이용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과학영농실, 우리 과학영농실천, 과학영농실천 지원 뭐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는데, 저희 그 토양검정하고 토액비 부숙도 검사, 발화검사 등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퇴비 부숙도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유형 미생물 배양실입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고, 5종 바시러스, 유산균, 효모, 광합성하고 악취 저감과 축산농가들이 쓸 수 있는, 축산농가들이 쓸 수 있는 악취 저감균까지 균 관리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잔류농약 부분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부터는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긴 한데, 농산물 중금속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토양 중금속은 기본이고요. 수질, 농업용소에 대한 수질 분석하고, 그리고 양액 분석 지원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주입니다. 중부, 동부, 서부 3개 곳에서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콩정성 과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같이 있는 거 농업인 상담소, 중부, 동부, 서부 경력이 아주 많으신 우리 농업인 상담소장님들 3분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 농업인 상담 고민을 덜어주실 겁니다. 바쁘게 왔습니다. 10분도 넘었죠. 감사합니다. 제가 화려한 거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제가 화려하게 못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옷은 이렇게는 못 입습니다만은, 화려하게 내가 이렇게 못 사니까 이렇게 살았으면 어쩔까 싶어서 자꾸 화려한 화면들 보여드렸고요. 오늘이 살아가는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제 모습이 내가 보는 가장 젊은 모습입니다. 예쁘게 살아가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